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연기했으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는 그대로 단행돼 미중 간 충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우지 정부효율부가 연방재무부에 지불 시스템 접근까지 허용받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일부 노조연맹은 소송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이 모든 교육 문제를 주지역으로 돌려주는 일이 될 것이라며 연방교육부 폐지 절차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불법 입국자 체포와 추방작전에선 미군 병력과 자산을 총동원하고 재판 없는 신속 추방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이 슈퍼볼 광고에 자사의 제미나이와 워크스페이스를 활용한 중소기업 홍보 광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연기했으나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와 중국의 10 내지 15% 보복 관세는 그대로 단행돼 미중 간 충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 수입품에서 중국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류와 신발, 스마트폰과 컴퓨터, 가전제품 등이 재고가 소진되는 수주부터 가격이 본격 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구촌의 두 슈퍼파워 미국과 중국이 새벽부터 관세 전쟁으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는 정상 간 대화와 협상 끝에 한 달간 연기한 반면에 중국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는 4일 자정을 기해 발효시켰습니다. 이에 맞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은 미국에 대한 재단된 보복 관세와 보복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10,000 soldiers at their side of the border and stop fentanyl and illegal aliens from coming into our country. They have a big incentive to do. Canada is very tough. Canada is very, we're not treated well by Canada, and we have to be treated well. China will be speaking to China probably over the next 24 hours. We don't want fentanyl coming into our country. 미국은 2023년 안에 중국으로부터 4,480억 달러어치를 수입해와 멕시코에 이어 2위를 기록했는데 스마트폰이 550억 달러어치로 가장 큰 규모이고 컴퓨터가 400억 달러어치를 들여왔으며 의류와 신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플 등 미국 기업들과의 합작이어서 스마트폰과 TV에는 그동안 미국이 관세를 면제해 줬으나 10%의 새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기존 관세 10%를 추가하면서 강철과 알루미늄은 25%, 상당 품목은 60%, 중국산 전기차는 11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10일부터 미국산 원유와 농기계, 대형 자동차 등에는 10%, 석탄과 액화천연가스인 LNG 제품에는 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거래량은 그리 많지 않은 부분으로 한정했습니다. 대신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미국 경제에서 기여한 광물들의 미국 수출을 통제하며 구글의 반독점 행위를 조사하는 등 다른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민들이 매일 사야 하는 먹거리를 비롯한 식탁 물가와 휘발유값,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값을 뒤흔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25% 부과는 한 달간 연기됐으나 중국과의 관세 전쟁은 일단 시작돼 미국민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We may have short term some little pain and people understand that. But long term, the United States has been ripped off by virtually every country in the world. 미국의 수입업체들이 트럼프 관세를 예상하고 지난 연말 상당량의 수입품들을 미리 들여와 재고로 쌓아놓고 있어 미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인상은 수주 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수일 안에 본격 협상을 갖기로 해서 두 공룡국가들은 물론 전 세계의 경제 파국만큼은 피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민 소비자들은 머지않아 중국산이 지배하고 있는 의류와 신발, 스마트폰과 컴퓨터, 가전제품, 가구류 등에서는 가격 인상을 체감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미 소매연맹이 경고한 중국 수입품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인상폭을 보면 $80짜리 청바지는 $96로 오르게 됩니다. $90짜리 운동화는 $116로 인상되고 냉장고는 $650에서
852달러로 31%나 급등합니다. 소비자기술협회가 발표한 별도의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은 현재 826달러에서 1100달러로 오르게 되고 랩톱 컴퓨터는 793달러에서 1333달러로 68%나 대폭 인상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우지 정부효율부가 연방재무부의 지불 시스템에도 접근을 허용받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노조연맹은 소송을 걸었는데요. 재무부 지불 시스템은 소셜 시큐리티 체크와 연방 공무원 봉급 등 한 해 5조 4천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총괄하는 곳인데 연방정부기관이 아닌 부처에 납세자 개인 신상과 금융정보, 정부 지출을 공개해주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도우지 정부효율부에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노조연맹과 은퇴자연맹은 소송에 나섰습니다. 머스크의 도우지 팀은 국가 체크북으로 꼽히는 연방재무부의 지불 시스템인 재정서비스국 데이터에 접근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도우지 팀이 재정서비스국 지불 시스템에 접근하겠다고 요구하자 30년 베테랑 재무부 부장관 대행은 항의 사직했으며 그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접근권을 허용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도우지 팀이 접근을 허용받은 연방재무부 재정서비스국의 지불 시스템은 연방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모든 재정정보와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있어 미국의 국가 체크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7천만 명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회보장연금, 연방 공무원 230만 명에 대한 봉급, 각종 정부 프로그램에 배정된 지불까지 연방정부 지출의 97%를 이곳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023년 안에 연방재무부 재정서비스국 지불 시스템에서 지출한 규모는 13억 원에 5조 4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사회보장연금 수령자들과 연방공무원, 컨트랙터 업체 등 연방정부로부터 지불받는 수많은 납세자들의 개인 신상과 금융정보가 모두 담겨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엘리자베스 워런, 론 와이든 상원의원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우려를 표시하면서 강력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일론 머스크의 도우지는 연방정부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억만장자 클럽의 일원일 뿐이라며 미국의 국가지불 시스템에 있는 수많은 납세자들의 개인 신상과 금융 정보들을 모두 공개해주는 꼴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미국민들의 개인 신상 정보와 금융 정보를 민간인인 머스크와 도우지 팀에게 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나 머스크의 도우지 팀은 일방적으로 연방 지출을 끊는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도우지 팀은 지난 일요일 연방보건복지부가 난민 지원 활동을 해온 종교단체 루터란 패밀리 서비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최대 산별 노조연맹인 AFL-CIO와 은퇴자 연맹 등은 연방재무부를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연방재무부가 납세자들의 개인 신상과 재정 정보들이 민간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저지해야 한다며 연방법원이 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기관과 연방공무원, 연방예산감축은 미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나 연방정부의 공식 부처가 아닌 도우지와 민간인 신분의 일론 머스크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며 논란과 법적 투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이 연방 부처들 가운데 처음으로 연방교육부 폐지 절차에 곧 돌입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979년 카터 시절 신설돼 가장 적은 부처로 꼽히는 연방교육부는 약 50년 만에 교육 업무를 주 지역과 다른 부처에 넘기고 폐지되는 운명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교육은 연방 차원이 아닌 주지역, 로컬로 이루어지고 있어 연방교육부가 정부기관 축소의 첫 타겟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곧 연방교육부를 폐지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재선 임기 초반에 실행할 과제 중 하나는 연방교육부를 폐지하고 모든 교육 문제를 주지역으로 돌려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도우지 정부효율부 수장은 연방정부 기관들 가운데 우선 폐지 대상으로 연방교육부를 꼽았습니다. 미국의 대외 원조를 주관해온 USAID를 문닫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강력급 정부 부처가 아닌데다가 완전 폐지가 아니라 조직과 예산을 축소해 국무부 산하로 통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수장은 18개 강요 부처 중 한 곳인 연방교육부 자체를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교육부를 폐지하려면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방교육부는 현재 4,400명의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고 한 해 79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18개 강력급 연방부처 가운데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연방교육부는 가장 적은 부처이기도 하지만 미 전역의 공립학교 재정에는 10% 이하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립초중고등학교, 주립대학들까지 연방 차원이 아니라 주정부, 로컬 정부의 관할과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교육부는 미 전역의 교육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있으나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학생들의 무상학비 보조인 펠그란트와 학자 융자금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학생들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개선을 위한 타이틀 1 지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연방교육부가 맡고 있는 기능을 연방재무부, 연방법무부, 연방보건복지부에 이관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지난해 말 타계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시절인 1979년 신설된 부처로 46년 만에 사라지는 운명을 맞고 있습니다. 불법 입국자 체포와 추방작전에선 미군 병력과 자산을 총동원하고 재판 없는 신속 추방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입국자 추방에 나선 미군 수송기들은 중미를 벗어나 인도와 브라질 등 장거리 추방자 수송에 나섰으며 외국인 갱단과 마약 카르텔, 인신매매 조직들에 대해선 재판 없는 신속 추방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에게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의 가속도를 내기 위해 미군 병력과 자산, 전시에나 적용됐던 18세기 적대국 외국인 법까지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에 앞장서고 있는 텍사스에서 국가방위군이 불법 입국 시도 외국인들을 직접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Trump administration reached out to see if we would be interested in doing that, and I immediately said yes. We can make sure that they immediately overnight have additional personnel who can help enforce the immigration laws. And that's why I wanted to do it. 그렉 에버트 텍사스주 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합의에 따라 주 방위군들이 이제는 불법 체류자들을 발견하면 직접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버트 텍사스주 지사는 최근에도 주 방위군 병력 400명을 독자적으로 텍사스와 멕시코 국경 지역에 배치하고 주 경찰과 연방 CBP와 합동작전을 벌여왔는데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연방정부와 합의를 체결하고 불법 입국 또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직접 체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국경 지역에 배치된 미군들은 불법 입국 시도 또는 불법 체류자들을 발견하면 CBP의 국경 순찰대 알리는 지원 역할만 해왔는데 텍사스에서 처음으로 직접 이민 단속권, 체포권까지 행사하고 나선 겁니다. 둘째, 추방자들을 수송하고 있는 미군 C-17과 C-130 수송기들이 이제 인도와 브라질 등 장거리 운행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미군 C-17 수송기는 4일 새벽 3시 인도 출신 불법 체류자 205명을 태우고 텍사스 엘파소를 출발해 첫 인도인 추방에 나섰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미군 수송기는 이에 앞서 가장 먼 브라질에도 미국서 추방한 브라질인 200여 명을 태우고 운항한 바 있습니다. 미군 수송기들은 과테말라를 시작으로 에콰도르, 멕시코, 온두라스 등 중미 국가들의 주로 추방자들을 수송해 오다가 이제는 장거리 운항에도 나선 겁니다. 미국은 근년 들어 급증한 중국인 추방 대상자들을 중국 정부가 수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대규모로 추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미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신병 인수를 거부하는 국가 출신 불법 체류자들을 엘살바도르가 수용키로 합의해 가차없는 추방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셋째, 갱단, 마약 카르텔, 인신매매 조직 등 극히 위험인물에 대해서는 18세기인 1798년 제정돼 2차 세계대전 당시 단 한 번 사용됐던 적대국 외국인법을 적용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To expedite removals of the Trinidad Aragua group and the MS-13 and other savage gangs, I'll invoke the Alien Enemies Act of 1798. Did you know that? 적대국 외국인법에 적용되면 테러 단체로 지정되는 외국인 갱단, 마약 카르텔, 인신매매 조직원들은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합법 체류자, 심지어 귀화 또는 태생 미국 시민권자들까지 재판 없이 구금하거나 신속 추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엘살바도르 출신 MS-13, 베네수엘라 출신 트렌데아라구아 등 외국인 갱단들과 멕시코 마약 카르텔, 인신매매 조직들을 곧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테러 용의자, 전범처럼 처리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적대국 외국인법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패전국들인 일본과 독일, 이태리계 사람들을 수용소에 구금하는 데 마지막으로 적용한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인공지능 AI의 활용은 이제 기업들의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홍보나 광고에도 기업들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미 프로포볼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 광고에 구글이 자사의 제미나이와 워크스페이스를 활용해 중소기업들을 홍보하는 광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홍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AI를 이용하여 업무의 혁신을 일으키고 AI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은 광고에 대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접근하여 워크스페이스와 제미나이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고 전했습니다. 2월 9일 세계 최대 광고판으로 알려진 미국 프로풋볼 챔피언 결정전이 시행됩니다. 구글은 59회 슈퍼볼 광고에 참여해 50개 주 소규모 기업들과 함께 50개의 광고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각 지역 소규모 사업체들의 인터뷰도 AI로 요약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체 50곳을 선정했습니다. 구글은 슈퍼볼 광고가 방영되는 30초 동안 50개 주에 각각 다른 광고를 보여주며 지역의 작은 기업들을 홍보해주고 소규모 기업이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 특히 워크스페이스와 제미나이 AI가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을 빠르게 보여주며 광고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번 광고 프로젝트는 소규모 기업들이 워크스페이스와 제미나이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할 수 있고 자랑스럽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들은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제미나이 AI를 활용하여 각자의 제품 설명을 빠르고 쉽게 작성하고 외국어로 된 문서도 손쉽게 번역하며 빠르게 답변하는 등 실제로 활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은 광고에 대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30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오늘날 작업 공간에서 AI로 가능한 것과 실제 기업들이 어떻게 AI를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다라고 구글의 마케팅 책임자인 해리스 베버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2월 9일 텍사스 슈퍼볼 시청자들은 들소 쿨러를 특징으로 하는 광고를 보게 되고 오레곤 주민들은 제이콥슨의 솔트콜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호그 아일랜드의 오이스터콜을 알게 될 것이라며 성공을 위해 AI를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떤 규모의 사업이든 확실히 할 수 있다고 해리스는 말했습니다. 바이슨 쿨러의 공동 설립자인 제리미 댄스는 슈퍼볼 광고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는 쿨러 비즈니스 약자인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승리입니다. 라고 말하며 구글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WKTV 홍의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